비 온 뒤에 인제 굉장히 중요한 코너죠. 내 몸의 닥터에 인제 오늘은 만성 성인병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인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드리는 그런 어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이렇게 질문들을 올려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려 보겠습니다. 음 한 1 개월 전쯤이었을 거예요. 1 개월 전쯤에 어 환자분이 진료실을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 병원에 인제 감기 정도로만 쪼끔 그 다니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딱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체했어요."였어요. "체해 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프다." 아 근데 여기가 아픈 것뿐이 아니고 이쪽도 아프대요. 어 그리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음 그냥 환자분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바로 가서 "일단 심전도를 찍읍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 의원에 있는 그 심전도를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심전도를 촬영을 하면 그 심전도에는 그 자동 리딩이 되는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AI죠. 굉장히 초보적인 AI인데 그 심전도가 그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리딩이 돼서 나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음 심전도를 열심히 인제 공부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인제 심전도를 대개는 믿게 되죠. 근데 인제 저는 환자를 보고 진찰하기 전서부터 인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딱 봤는데 맥박수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그 자동 심전도기에서 나온 그 판독 소견은 빈맥이다. 그러니까 맥박수가 빠르다. 빈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제 보통 맥박수를 60 에서 80 까지를 인제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80 보다 분당 어 80 보다 빠르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실상적으로 그 심전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 이거는 심근경색이에요. 지금 현재 심근경색인데 환자분 심전도를 보다 보니까 쪼끔 이상한 게 있어서 "환자분 요 최근에도 어디 아팠던 적이 없나요?" 그랬더니 일 주일 전에도 비슷한 증세가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괜찮아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인제 그 심장에 있는 혈관이 크게 3 개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른쪽 혈관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 혈관이 큰 게 탁 나오자마자 이렇게 2 개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레프트 안테리어하고 레프트 서컴플렉스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오른쪽 혈관에 인제 문제가 생기면 심장의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이 인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쪽에 그 심근경색이 왔었던 그런 흔적이 보이는 그런 심전도 소견이 있어요. 그리고 전벽 전체가 지금 현재 "심근경색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견이 인제 심전도상에서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인제 고전적으로 예전에는 인제 고전적으로는 이 증상 3 가지 중에 2 가지가 있으면 인제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인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뭐 흉통이 있고 그다음에 심전도상에 이상이 있고 아니면 심장 효소 수치가 올라가는 요 3 가지 중에 2 가지가 있으면 심근경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일단은 인제 심전도상에 이상이 있는데 그 환자분이 9시 반에 "이상이 있다."라고 느꼈고 우리 병원에 인제 11시 반에 왔어요. 2 시간이 지났잖아요. 되게 인제 이 골든타임을 6 시간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인제 부랴부랴 해 가지고 큰 병원으로 보냈어요. 인제 보내면서 요즘 인제 아시다시피 대학병원도 사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서 골든타임 내에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인제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환자분은 혈압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저는 몰라요. 그 환자분도 몰랐고. 근데 인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인제 원인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만성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인제 성인한테서 생기는 만성 6 개월 이상 이제 지속되는 질병을 만성 성인병이라고 이야기 인제 정의상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특징이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침묵의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의 질병이 아닌 뭐 대표적인 질병들도 있죠. 뭐 담낭염 같은 경우에 그다음 통풍 같은 경우에 그 췌장염 같은 경우 이거는 침묵이 아니고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 크게 이상이 있더라도 환자분한테는 대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했다가도 약물 복용을 잘하다가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본인한테 특별히 변하는 게 없으니까 저절로 약 복용을 소홀히 해서 인제 저희들끼리는 환자가 탈출했다고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시던 분이 어느 날 병원에 안 오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걱정이 되죠, 의사 입장에선. 이 환자분의 인제 그야말로 말로가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우리 무지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인제 본인이 환자일 수도 있고 주변에 환자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쓰리고는 진짜 환자가 많거든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2천만 명 정도는 아마 환자가 될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라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어 항상 이거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낫는 병이 아니다.' 어. 왜 그게 낫는 병이 아니냐면 내 몸의 대사가 정상인데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내 몸의 대사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공장의 일부분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 망가진 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정상인인 척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질문들이 쪼끔 들어왔는데 어 질문을 하기 전에 "원장님 기타 치는 거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는데 뭐 좋아한다고 다 잘 치는 건 아니죠. 잉베이 맘스틴 공연 안 갔습니다. 이제 우리 잉베이 옹이 전성기가 지나서 아직도 뭐 잘 치시긴 하지만 그래도 괜히 갔다가 마음이 아플까 봐 안 갔어요. 근데 뭐 그 SNS나 이런 데 올라온 거 보니까 아직도 전성기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인제 처음에 스웨덴 분이시거든요. 스웨덴 분이신데 그 표범무늬 가죽 바지를 쫙 붙게 입고 나오고 인제 우통을 다 벗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기타를 쳤을 때는 굉장히 정말 센세이셔널했죠. 근데 이 잉베이 맘스틴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하면 딥퍼플이라는 밴드의 리치 브렉모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기타리스트 분이 있죠. 그분은 지금은 인제 그 락을 안 하고 켈트 뮤직을 하시는데 쪼끔 좀 그 그러니까 민속 음악을 하세요 지금은. 근데 그분 기타를 보면 그 기타가 이렇게 플랫이 있고 플랫 사이에 인제 지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핑거보드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깎았어요. 이렇게 깎아서 움푹하게 해서 탁 누르기가 쉽게. 그걸 인제 스캘럽 기타라고 하는데 잉베이 맘스틴이 그 스캘럽 기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베이 맘스틴을 보고 좌절을 했던 기타리스트들이 엄청 많죠. 어
자 인제 그건 인제 객설이고요. 질문에 인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네 얼마나 높은지가 인제 중요하고요. 경동맥 초음파를 해 봤는데 "초음파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인제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지가 인제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경동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혈관 자체가 이제 운동 같은 거를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혈관에 염증이 좀 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제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서 계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쪼끔씩은 있지만 운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분비가 잘 돼 가지고 혈관이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인데 식이로 안 되면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해야 할까요? 식이로 안 된다면 특별한 합병증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LDL이 160이 넘으면 약을 인제 복용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살을 빼면 수치는 정상으로 나오던데 그럼 살을 빼시면 되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데 구태여 약을 복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인제 사실은 운동 가지고서는 혈관이 튼튼해질 수는 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고지혈증 약 복용을 너무들 무서워하세요.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인제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처음 의사 생활을 시작했었던 1990 년대만 해도 고혈압 약을 잘 먹거나 당뇨약을 잘 먹는 것도 환자분들이 "이걸 왜 잘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혈압이나 당뇨약은 병이 생기면 잘 먹어야 된다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지혈증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관리를 잘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 윤희 님이 지인이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안 먹고 식단 조절하시다가 매시브 스트로크가 오셔 가지고 불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55세 남성이시고요. "약 복용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우리가 만성 성인병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약물 치료, 그다음 두 번째는 식이요법, 세 번째는 운동요법이죠. 근데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우리가 코스 요리로 따졌을 때 메인 요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은 사이드 디시거든요. 사이드 디시라는 게 뭐예요? 메인이 나오기 전에 뭐 입맛을 돋군다거나 아니면 뭐 메인을 먹고 난 다음에 뭐 디저트를 먹는다거나 그런 게 인제 사이드 디시잖아요. 그 사이드라는 게 이제 부 한자로 쓰면 부라고 쓰거든요. 그 부라는 게 이제 부반장, 부회장 뭐 이럴 때 이 부예요. 딸려 있다. 어.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안 하면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요법으로만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프렌치 뭐 미쉐린 뭐 3 스타 프렌치에 가 가지고 "나는 메인은 됐고 어 애피타이저하고 디저트만 먹을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약물 치료도 드시다 안 드시다, 드시다 안 드시다 뭐 한 달 처방하면 두 달 만에 오셔 가지고 "약이 아직도 남았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가 처방한 약에 약효가 있거나 아니면 약의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선 적어도 90% 까지는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빠지게 되면 이게 약을 안 먹어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약의 효과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인제 그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50대 40대 남성 뭐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돌연사 내지는 심근경색 아니면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이
본인도 모르고 있거나 알지만 조절을 안 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조절하시길 권합니다. 님이 "고지혈증 약으로 LDL을 어디까지 낮추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아무런 일도 없는 사람은 LDL이 160이 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고령이라든가 흡연을 한다거나 이런 위험 인자가 1-2개 정도 있는 경우에는 LDL을 130 보다 낮게 해라. 예. 그리고 인제 그것보다 인제 쪼끔 더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100 보다 밑으로 해라. 그것보다 더한 경우에는 뭐 55 보다 밑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원칙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LDL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인제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경우에 LDL이 한 40 정도 돼요. 어. 걔네들 혈관 참 좋겠죠. 방금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LDL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스타틴도 어 만약에 본인이 스타틴을 먹었는데 LDL이 뭐 60, 50이 됐어요.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약을 좀 줄일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드셔도 돼요. 그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낮춰야 된다는 거지 더 낮추면 뭐 더 좋죠. 네. 어흥님한테 답변 드렸고요. 향기님은 "고지혈증 약 5 밀리짜리를 먹고 있습니다. 수치는 검사를 해 보니까 100 일이 나왔습니다. 약을 더 높여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5 밀리짜리가 뭔지가 인제 중요한데 이 5 밀리짜리가 로슈바스타틴일 수도 있고 아트로바스타틴일 수도 있고 뭐 심바스타틴일 수도 있고 뭐 피타바스타틴은 아닐 것 같고 뭐 플라바스타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약의 5 밀리를 먹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LDL이 100일 정도라면 뭐 구태여 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거기에서 약을 늘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크레스토전 같은 경우에는 100 일이 나왔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늘릴 필요는 없지만 1 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해서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고혈압과 자심실비대로 프리토 플러스와 암로디핀을 먹고 있습니다. 중성 지방이 400이 나와서 오메가 3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 3만 드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인제 파이브레이트를 같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400이 나오면 그 두 가지를 아마 같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2 세면 아직 젊으시네요. 당화혈색소가 5.8, 식전혈당 94, AST, ALT가 65가 나왔는데 이게 인제 약 때문에 ALT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본인이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먹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지방간이라든가 아니면 음주 때문에 높게 나왔는지가 인제 그게 중요한 문제죠. 25살 때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제 체격이 어떠신지가 쪼끔 궁금하고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병증이 덜 올까요? 무조건 수영 선수와 같은 체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근육질이지만 이렇게 늘씬한 근육질로 체형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중성 지방이 400이 나오면 이거는 음주 아니면 이제 탄수화물 과다인데 이게 더 높게 나오면 췌장염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성 지방을 관리하려면 식이요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지금 5.8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봐서는 지금 고지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인 걸로 봐서는 어 그야말로 저 상황인 거죠. 이제 대사증후군 상황이신 거라서 체중을 절대적으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체중이 많이 안 나가시는 분이라면 운동을 좀 심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큰구름 님은 LDL이 157 인데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거는 케바케기 때문에 뭐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뭐 경동맥 초음파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SDLDL, 스몰 댄스 LDL이라고 그 이제 LDL 중에서도 좀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좀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아빠님은 스타틴 복용 시에 코엔자임 Q10 처방받으라고 해서 했는데 비타민 D 부족 시에만 들어간 약으로 처방 가능하다라고 하시네요. 의료보험 처방으로 돌릴 수는 없을 건데 이건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코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을 복용할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스타틴이 막 그 인제 기름기를 간에서 생성하는 걸 막는 그 패스웨이에 코엔자임이 생성되는 패스웨이가 같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엔자임이 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덜 만들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이 부족하게 되면 대개 잇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잇몸이 괜찮으신 분은 구태여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실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드시면 좋겠지만. 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고지혈증을 좀 막아준다고 들었습니다. 수치상 어느 정도 고지혈증을 막아주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의 심혈관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 폐경이 되고 나면 없었던 고혈압이 생기거나 없었던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폐경이 되면 혈압도 좀 자주 체크를 해 보시고 고지혈증 레벨도 1 년에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자매 아빠님은 43세 남자님이시고 176에 86 비만 과체중 아니고 비만이신가요? 저 정도면 과체중 아닌가? 비만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네. 예. 그 공복 혈당이 118, 당화혈색소가 5.7 입니다. 중성 지방이 300. 네, 중성 지방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어야 할까요? 당뇨약도 먹어야 하는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LDL은 80 정도였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거의 식이요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약을 먹기보다는 일단 절대적으로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음주 횟수만 줄여서 체중이 조금 빠지시면 공복 혈당이고 당화혈색소고 중성 지방이고 모두 다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을 처방하기보다는 먼저 강력하게 다이어트를 통한 체중 감량을 시도를 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 데드 터치 님은 "간이 망가지면 고혈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상세불명의 간 질환인데 각종 혈액 검사를 받아보고 있네요. 간도 인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그 혈류가 많이 흐르는 그런 장기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게 되면 암만 해도 우리 몸에 혈력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고혈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간이 망가지게 되면 문맥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맥의 일종인데 그 포탈베인에 인제 거기에 압력이 막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정맥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원에 갈 때마다 최고 혈압이 150 에서 180이 나온다는 거는 고혈압이 생길 만한 다른 이유도 같이 인제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 콩팥 상황은 어떠신지도 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간이 망가지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신적인 고혈압보다는 그 간에 있는 그 문맥 고혈압 때문에 인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로투스 님은 LDL 195여 로투스 저거는 자동차 회사 이름인가요? 뭔가요? LDL 195 였는데 식이요법 하다가 안 돼서 K바로정 2 밀리그램. K바로정은 아마 피타바스타틴인 것 같은데 3 개월 만에 드라마틱하게 88로 떨어졌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이대로 복용하면 되나요? 네. 계속 이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쭉 가시면 되는데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심합니다. 어떤 약으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이거 진짜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인제 난감한 경우입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이 가장 흔한 게 이제 근육통이고 이게 많은 경우에는 거의 뭐 40% 까지도 인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 100 명이 약을 먹는데 40 명이 인제 근육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음 이런 경우에는 인제 스타틴의 종류를 일단 좀 바꿔 보죠. 굉장히 센 스타틴 하이 포텐시 로슈바스타틴이나 아트로바스타틴보다는 인제 좀 더 약한
뭐 플라바나 피타바스타틴, 뭐 심바스타틴 뭐 이런 걸로 약을 좀 바꿔 보기도 하는데요. 대개 이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 때문에 우리가 인제 제일 걱정하는 게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생길 확률은 거의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근육통은 대개는 약을 복용을 해 가지고 3주 이내에는 99% 없어지는 걸로 돼 있긴 해요. 그리고 인제 이게 하도 이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아픈데도 스타틴 부작용이라고 아프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타틴을 좀 이렇게 좀 다른 걸로 좀 바꿔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그 스타틴의 생성,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인제 장에서 흡수를 막아주는 그런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인제 그 약으로 일단 바꿔 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데 꼭 스타틴을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PSK9 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제는 인제 대학병원을 좀 가셔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인제 1 개월에 한 번씩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심하다고 그냥 약을 안 드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운동하다가 근육통이 심해니까 인제 운동을 안 할래.'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통이 안 심한 약을 좀 찾아서 노력을 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 봐서도 안 되면 큰 병원에 가서 인제 그걸 인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 루비 님은 골다공증 주사를 배에 막,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골다공증 주사는 제가 아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동원 참치 님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입니다.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약물이 있을까요? 통풍약을 같이 먹어도 될까요?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약물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코로나 치료제 중에 일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통풍약은 같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고혈압 약은 약물 중에서 굉장히 그 세이프티 마진이 넓은 약이어 가지고 웬만하면 다 같이 드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인제 고혈압 약 중에서 일부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뭐 쪼끔 좀 저런 우리 몸의 전해질 밸런스를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고런 것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이뇨제를 같이 먹게 되면은 뭐 우리가 뭐 저나트륨 혈증이 온다거나 저칼륨 혈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고칼륨 혈증이 온다거나 인제 이런 전해질의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시는 고혈압 약에는 특별하게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약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고혈압을 약을 많이 처방을 하지만 어 약전을 보거나 그랬을 때도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다음 매일행복 님, 나쁜 콜레스테롤이 280 이라고요? 그냥 총 콜레스테롤도 아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요? 280 인데 B형 간염 복균제로 약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간다고, 약을 먹어서 간 수치가 올라가 보셨나요? 이거는 일단 먹어 봐야죠. 먹어 봐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외국 특히 인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그야말로 혈안이 돼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콜레스테롤을 뭐 약을 먹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서 인제 당뇨의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제 그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기존의 어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에서 고용량의 인제 콜레스테롤을 먹게 되면, 아니 고용량의 스타틴을 먹게 되면 당뇨 발병률이 쪼끔 올라간다. 라는 거는 인제 정설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당뇨가 생길까 봐 겁이 나서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어?" 그건 아니고 일단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그러고 나서 당이 생기면 당 조절을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정말 280 이라면
콜레스테롤 약을 일단 복용을 하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면 그 간 수치를 관리를 그때 같이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냅두는 거는 너무 좀 위험하긴 합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 정미란 님은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혈압하고 당은 정상이어서 좋다고 하는데 가끔 빈혈로 어지러워서 잠시 가만히 멈춰서 안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제 고혈압 약 때문입니다. 이 고혈압 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인제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이 대개는 인제 두 가지 방법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우리 몸의 피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피의 양을 줄여서 이제 좀 그 풍선이 빵빵했던 거를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좀 빼면 풍선이 좀 널널해지겠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인제 이뇨제 역할이고요. 대부분의 고혈압 약들은 혈관을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켜서 혈관은 확장과 수축이 되는데 우리가 고무 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나올 때 입구를 이렇게 싹 조이잖아요. 조이면 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던 물이 이렇게 인제 앞으로 멀리 나가죠. 그게 인제 압력이 세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를 줄이면 혈관이 줄어들면 그만큼 압력이 세지고 혈관이 넓어지면 그럼 압력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약은 혈관이 수축을 못하고 이완이 잘 되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약인데 제가 인제 여기서 볼게요. 자 인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피가 여기까지 인제 이렇게 돌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이 피가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오려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혈관이 이렇게 쓱 하고 수축이 되면서 피를 쭉 짜 줘야지 여기까지 인제 착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혈관이 수축해라 그러고 신호를 딱 내렸는데 약 기운 때문에 이게 수축이 좀 덜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쭉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천천히 올라오니까 여기에 피가 살짝 부족해져 가지고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쪼끔 바꿔 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약을 계속 바꿔도 그렇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는 시간도 좀 바꿔 보고요. 어쨌든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어지러워서 쓰러지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급하게 하지 않게 이렇게 잘 본인이 관리를 하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혈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혈압은 인제 측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24 시간 혈압계를 찬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혈압이 너무 낮아서 그때마다 어지럽다 그러면 혈압약을 쪼끔 조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통계님이 인제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네. 아버지가 고혈압을 오래 앓은 뒤에 숨이 차서 네. 기존 혈압약에 데카키논을 추가로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데카키논을 먹으면 데카키논이 코엔자임 Q10인가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고혈압을 오래 앓은 다음에 숨이 차는 경우는 대개는 인제 심부전이 오는 겁니다. 그 심장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건데 그게 인제 판막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혈관이 지금 잘 안 돼서 이거는 심부전증에 먹는 약이네요. 이거 이 약 자체는 심부전증에 먹는 약이니까 인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코엔자임 Q10 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을 짜지 않게 드시는 것하고 심하게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고 두 가지가 인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약을 잘 먹는다는 조건 하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인제 판막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보시다가 판막이 인제 도저히 제 기능을 못 한다 그러면 그 판막에 대해서 뭔가 시술을 하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다음 정경희 님이신가 봐요. 네. 고혈압 약 복용 중입니다. 고혈압은 자목 먹으면 안 된다던데. 고혈압이 아니고 고지혈증 약이에요. 고지혈증 약.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자몽 같은 걸 먹게 되면 그 스타틴 약이 효과가 확 하고 올라가요. 그 효과가 확 하고 올라가면 그만큼 인제 부작용이 발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통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자몽 주스 같은 걸 좀 안 드시는 걸 추천을 하죠. 그다음에 봄봄님은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 차이가 크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149에 79가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61세 남성이고 2021 년도서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인제 맥압이 높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저기가 인제 문제가 돼요. 맥압이 높은 경우인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맥압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근데 인제 연세가 61 세면 아직은 젊으신 연세이신데도 저렇게 맥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혈관의 탄력도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맥경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고지혈증이 없으시더라도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동맥의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죽상동맥 경화판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된다면 고지혈증 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 복용 중입니다. 조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당뇨도 곧 올까요? 이것도 사실은 케바케이긴 한데요. 가족력이 있으면 온다고 봐야 되죠. 예. 저도 인제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당뇨가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인제 고혈압 약하고 고지혈증 약은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이럴 때 인제 '당뇨도 곧 올까요?' 보다는 '당뇨도 신경 써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당뇨 체크하다가 약 복용하셔야 될 그런 기준이라면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약을 복용하셔야죠, 빨리. 그러면 합병증 없이 하늘이 주신 수명을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동님은 "당뇨약을 복용한 사람은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거는 사실은 먹어 봐야 알아요. 글루코사민을 복용하고 나서 당뇨가 악화가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이 글루코사민을 쪼금 먹고 싶어서 먹어 봤는데 당이 올라가면 먹으면 안 되고 먹었는데도 당이 조절이 잘 된다면 구태여 못 드실 건 없습니다. 수자매 아빠님 중성 지방 높고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체중 조절로 지방간이 좋아진다고 알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내과 교과서에 지방간 파트가 예전에는 굉장히 얇았는데 요즘은 인제 쪼끔 인제 좀 두꺼워졌어요. 쪼끔 두꺼워졌는데 그 지방간이 인제 예전에는 대부분 알코올성 지방간이 인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알코올이 원인이 아닌 지방간이 인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걔네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스테이지가 진행이 돼서 간경화 쪽으로 넘어가고 결국은 간암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지보다는 일단은 지방간 치료법에 보면은 위고비, 뭐 싹센다 이런 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살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란 말이죠. 예. 약물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제가 인제 저도 잘 못하긴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늘상 드리는 말씀이 한 달에 500 그램씩 1 년을 빼면 6 킬로가 빠진단 말이죠. 2 년을 빼면 12 킬로가 빠지고 3 년을 빼면 18 킬로가 빠지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500 그램을 빼는 거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식욕이 너무 많이 땡긴다 그러면 뭐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한 2년 정도까지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약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제 그걸로도 안 되면 GLP-1 아고니스트 뭐 삭센다 같은 거를 맞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방간을 몸에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생 뭐 그냥 지방간 상태일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어
간 경화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카나부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입니다. 카나부정이 인제 ARB 계열인데 ARB 계열 중에서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좀 센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 하하케이 님 답변 드렸고요. 초코송이 님은 당화혈색소가 6.1이 나왔습니다. 네. 살을 빼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살을 빼 봐야죠. 일단 살을 빼 보고 그다음에 분명히 인제 그 식사하시는 게 인제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공복 혈당이 97 이라는 걸 봐서는 야식을 이제 '야식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초기 당뇨가 물론 숨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칼로리 열량을 뭐 2,000 칼로리나 2,200 칼로리 정도로 제한을 해 가지고 2,000 칼로리, 2,200 칼로리면 라면이 하나가 500 칼로리에서 550 칼로리니까요. 라면 한 4개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 아주 작은 칼로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칼로리를 좀 제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그런 음식들 같은 거는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먹었을 때 인제 단 것들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이라든가 그다음 군고구마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인제 먹었을 때 확 올라가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수연 아빠님은 네 운동을 고혈압 약을 먹기 전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약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요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근데 운동은 저는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하고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제 운동을 하게 되면 심파세틱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혈압이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 그거가 인제 정상인은 조절이 잘 되는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고혈압 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 혈압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매일 행복님은 당뇨 전 단계이신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110 에서 125 정도가 나옵니다. 네. 남편분은 아까 그 저기 나쁜 콜레스테롤이 280 얘기하신 거죠? 네. 음. 근데 그게 B형 간염인 경우에 사실 그 B형 간염이 그 비활성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서 글쎄요. 그 소화기 내과를 전공하신 간을 전공하신 선생님이랑 저처럼 인제 그 순환기를 전공한 의사랑 내과 의사끼리도 의견이 틀릴 수는 있어요. 어떤 의사의 의견을 따르는가는 인제 환자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면서 간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약을 쓰든지 뭐 아니면 자주 검사를 해서 보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 40대 중반에 당뇨 전 단계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 정도면 좀 두고 볼 것 같아요, 약 안 먹고. 그다음 페퍼민트 님은 당뇨 전 단계인데 당뇨 전 단계인데 새벽에 자는 동안에 저혈당이 온다고요? 어 새벽에 자는 동안에 저혈당이 오는 거는 이게 글루카곤 분비가 많이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일단은 그 복부 CT를 찍어서 췌장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혹이 혹시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간 기능이 정상인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여성 호르몬제만 먹고 여성 호르몬제가 저혈당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내분비 내과 선생님이랑 의논을 해서 한번 췌장 쪽을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엔세이드 님은 "오른팔과 왼팔이 혈압이 다르다." 네 오른팔과 왼팔이 혈압이 틀리죠.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뇌혈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높은 쪽 혈압을 뇌혈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낮은 쪽 혈압이 아니고. 그리고 양쪽 혈압이 틀린 게 한 20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도 틀릴 수가 있는데요. 20 이상 차이가 나면 어 혈관의 중간에 기형이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동맥류가 있거나 아니면 코악테이션 오브 에오르타라고 그래 가지고 그 혈관의 일부분이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혈관에 대해서 MRI를 찍으시든지 한번 그걸 확인을 해서 혈관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경희 님은 "아침 먹고 혈압약을 복용하라던데 원래 그런 건지 알고 싶어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혈압약부터 먹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제일 안 잃어버리는 방법이고 혈압약 같은 경우 평생을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위장관 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최소화를 시켜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눈 딱 뜨면 물 한 잔하고 약하고 먹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20대 후반에. 네. 왕구이 님 같은 경우에 인제 부신이라는 장기에 종양이 있는 거, 예, 이게 인제 전형적인 2 차성 고혈압입니다. 그 2 차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인제 몇 가지가 있어요. 콩팥의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부신이라는 장기에 인제 페오크로모사이토마라고 하는 혹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발성 알도스테로니즘 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20대 혈압이 굉장히 높다면 대학병원에 가서 반드시 2 차성 고혈압이 있는지에 대해선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2 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그 원인 혈압이 올라가게 만든 원래의 원인을 제거를 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 저렇게 제거를 하시면 정상이 되죠. 네. 이 무지개 님들한테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왕구이 님. 네. 그리고 로수바스타틴 5 밀리그램을 언제 먹는 게 좋은가요? 옛날에 로바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 인제 스타틴 중에 인제 거의 처음 나온 약인데, 그 약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감기가 워낙 짧아 가지고요. 우리가 저녁 식후가 바로 콜레스테롤 생성이 우리 몸에서 제일 잘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와 함께 먹어라." 아니면 "저녁 식사가 끝나면 바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스타틴들은 전부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서요.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먹어도 어 스타틴을 떨어뜨리는 효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먹는 게 좋은가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만 그냥 드시면 되고요. 약 먹고 커피 마시는 거는 사실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30 분에서 1 시간쯤 있다 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인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한 50 분은 안 되나, 한 7-8분 가졌는데 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인제 내가 다니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이거를 그냥 가서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두서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병원 수첩을 만드셔서 거기다 기록을 하세요. 궁금한 게 생기면 이렇게 "로수바스타틴 먹는데 언제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록을 해 가지고 그거를 한 번 갔을 때마다 하나씩만 여쭤보시면 선생님이 하나 두 개 정도는 뭐 암만 바쁘셔도 그거 대답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게 뭐 큰 카테고리, 큰 치료 방침은 똑같지만 환자 개개인마다 다 틀리고 그 개별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했던 이야기는 그냥 전체적인 틀이지 그게 나한테 정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다니는 병원 선생님이랑 의논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지개 여러분, 요새 감기가 아주 극성입니다. 감기에 안 걸리시려면 제일 좋은 건 저는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열심히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